오늘은 오래간만에 이 철강 섹터에 대해서 최신 이슈들을 좀 정리를 해보고 앞으로 어떤 점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사실 이제 철강 섹터의 경우 내가 투자를 해야겠다고 해서 작년에 진입한 게 아니라면 현재 지금 대부분 이제 힘든 구간을 좀 보내고 있거나 애매한 포지션에 좀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현재 주류라고 일컬어지는 이 철강 섹터에 대한 로직을 보면 좀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스크를 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면은 이 작년에 코로나가 좀 급격하게 창궐하면서 이제 집집마다 마스크가 필요해졌죠. 근데 이제 그 수요를 채워줄 생산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당연히 이제 마스크 값은 올라가기 시작했고 대량 사재기가 유통업자들 사이에서 이제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그 유통업자들을 이제 지정을 했고 또 시민들한테는 1인당 2개로 이제 구매를 제한을 하면서 마스크의 가격을 이제 통제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러면 이렇게 해서 마스크의 수요가 좀 줄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수요는 견고한 상태에서 공급의 양을 확 늘려버리니까 5,000원까지 치솟았던 이 마스크 가격은 2달도 안 돼서 1,000원까지 폭락을 했고, 현재는 이제 500원에서 600원으로 원가가 크게 하락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빗대서 철강을 좀 보면 철강은 어떨까요? 일단 현재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이 전 세계는 코로나로 인해 침체된 경제 회복이 이제 가장 절실한 상태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보시는 것처럼 이제 미국이랑 중국을 중심으로 끊임없이 유동성을 풀고 있는데, 그리고 그 세세한 방식을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중국의 어떤 양신 일중 정책, 그리고 또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의 인프라 투자 계획 같이 당장 이런 것만 보면 향후 2, 3년의 철강 수요는 매우 견고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요 사이드는 좀 이런 식으로 견고한데, 그러면 반대로 공급 사이드는 좀 어떨까요? 앞서 이 마스크처럼 좀 폭발적인 증산이 가능할까요? 근데 사실 이거는 그 중국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현재 그 대체적으로 보는 시각 중에 하나는 중국의 철강사가 증산을 하면 2분기 이내, 그러니까 2분기 안에 증산이 가능하다는 견해가 있는데, 이 말은 아까 마스크 업체처럼 폭발적으로 공급량을 늘리는 게 가능하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데도 중국은 현재 보면 생산을 오히려 감축을 하고 있죠. 그러면 이제 왜 중국은 이렇게 생산을 안 할까요? 이 엄청난 수요가 기다리고 있는 사실 상황인데 반도체처럼 왜 이렇게 공급량을 더 늘리지 않는 걸까요? 이거는 뭐 몇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간단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이해가 되실 수 있는데, 만약에 중국이 철강 증산을 하면 철강 공급이 당연히 증가를 하겠죠. 그렇게 되면은 철강 가격은 감소를 하고 이는 곧 마진 감소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또 철강 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친환경에도 저해가 되니까 오히려 이제 역으로 그 철강 상황이 좋을 때 코로나 이전부터 해오던 것처럼 구조조정을 이제 계속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생산량을 늘렸다가 공급 충격으로 이제 가격 하락이라도 오게 되면 바로 이제 좀비 기업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고마진으로 버는 돈들을 가지고 공장을 늘리는 게 아니라 이런 어떤 장비들을 늘리고 있는 거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올해 3월에 중국은 그 철강을 감산하기로 결정을 했고, 그리고 이제 4월에는 이런 식으로 증치세를 발표하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이제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면은 현재 전 세계 대규모 인프라 투자로 인해서 철강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중국은 이러저러한 이유로 공급을 안 하고 있다 보니까는 전 세계적으로 철강 공급 경색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요는 증가하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공급에서 대책이 없으니까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시장 참여자들의 투기성 가수요가 엄청나게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올해 그 5월 초까지 철강 섹터 내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사실 중국이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과거에 학습 효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아마 이제 2018년으로 기억을 하는데, 이때 그 대부분의 철강 기업 주가, 아무거나 이제 국내 기업 그 철강 기업의 주가를 찍어 보시면 다 하락 추세로 이제 전환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시기를 조금 더 넓게 보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중국의 어떤 철강의 과잉 생산으로 인해서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구조조정이 한창 진행 중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 무역 확장법 232조라는 걸 이제 근거로 철강 제품에다가 엄청나게 관세를 때리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 시기에 이제 EU 역시도 중국에다가 이제 반덤핑 관세를 때리면서 결국에 이제 중국산 철강 재고는 쌓이게 되고, 이제 이에 비례해서 국내 철강 산업 역시 극심한 어떤 침체기에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그때와 이제 정반대이죠. 갑과 을이 이제 완벽하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 때문에 현재 이 철강 섹터를 좀 강세로,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제
좋아질 거라고 보는 이 강세론자들은 이 철강 섹터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건데, 논리를 보면 이러는 거죠. 철강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는데 현재 중국은 이렇게 팔짱을 끼면서 아니 우리한테 그 환경오염 주범이라고 프레임 씌울 때는 언제고 이제 공급량을 늘려달라고 하는 거죠. 이제 거기에 더해서 심지어 증치세 폐지로 이 수출의 어떤 철강 수출까지 줄여버리면서 현재 중국은 자국 밖으로 공급 루트까지 완전히 틀어막은 상태입니다. 물론 이제 자국 내 물가 상승도 뭐 이유가 될 수 있겠지만 이걸 이제 메인은 아니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그 중국의 열연 가격은 약 100만 원 정도인데 미국의 열연 가격은 한 170만 원 정도이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미국의 열연 가격이 높다 보니까는 미국과 유럽에서 철강을 필요로 하는 수요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큰일이 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프라 투자를 하려고 돈은 받아놨는데 철강 가격이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동차를 만들려고 이제 공장들을 다 증설을 해놨는데 철강 가격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도 개축하고 새로 지어야 되는데 철강 가격이 이제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추후에 이제 신재생 에너지들에 사용되는 철강까지 고려하면 수요는 계속해서 이제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여기서 그 질문이 하나 생겨야 되는 건데요. 아니 그럼 이렇게나 좋은데 왜 보시는 것처럼 이런 철강성 가격은 하락을 하고 이에 비례해서 이제 주가는 이제 하락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이제 보시는 거는 그 철강 가격에 대한 이제 그래프인 건데요. 이때가 이제 5월인데 5월에는 사실 국내 대부분 철강사들로 고점을 찍고 이제 하락 추세로 전환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는 다시금 이제 깊게 하락을 해서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최근 이제 뭐 반등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뭐 딱 어떤 이유 때문이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은 아무래도 이 시기에서 있었던 일을 좀 간단히 복기를 해보면 5월에서 이제 지금 8월까지 어떤 시기들을 좀 보면은 중국이랑 미국을 필두로 한 G2의 어떤 경제 성장이 예상만큼 안 나오고 있다는 어떤 노이즈가 있었죠. 그리고 또 이쪽 철강 섹터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올해 하반기부터는 멕시코랑 브라질에서 크게 이제 철광석의 공급이 늘어날 이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미리 이제 선반영됐다고 이제 보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현재는 그 반등 추세로 좀 전환이 됐는데 뭐 아직 확언을 하기에는 이르지만은 이제 그동안의 어떤 이러저러한 노이즈들이 이제는 희석이 되면서 이제 현 시점에서는 다시 철광석 가격을 보는 그 관점이 이 수요를 중심축에 놓고 판단을 하는 게 아닌가 싶긴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다시금 철강 사이클이 온다고 하면 당연히 국내 철강 기업들은 수혜를 이길 수밖에 없을 텐데요. 왜 그런지에 대해서 좀 간단히 몇 가지만 보면, 일단 그 당장 옆 동네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 올해 초에 이제 철강 감산 정책으로 인해서 철강 공급을 줄였는데 그 규모도 상당하고, 그리고 또 뭐 나중에 이제 기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당분간 기조가 바뀔 일이 없다고 합니다. 뭐 우리가 이제 딱 확언해서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은 일단 컨센 자체가 이제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왜 이렇게 줄이는지에 대한 이유를 보면 수요가 뭐 늘어나고 있는 건 알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환경 오염 문제가 심하고 또 이 철강을 생산하는 비용 문제 때문에 구조 조정을 하거나 감산을 계획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한번 기사로 크게 나온 적이 있지만 이 열연 가격, 그러니까 자국 내 열연 가격이 너무 비싸니까 이 자국 내 어떤 법조항 중에 하나인 무역 확장법 232조, 아까 그 트럼프가 적용한 그 법에 대해서 재검토를 좀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보면 한국을 좀 제외해달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무역 확장법 232조라는 거는 이 외국산 수입 제품이 미국의 어떤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하면 수입을 제한하거나 아니면 좀 과세를 세게 때리는 걸 이제 의미를 하는데, 아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다가 이제 그 부과한 게 이제 이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 어떤 관세를 때리는 대상에 한국은 제외를 해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약간 이에 대해서 좀 정치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번에 그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이 미국에다가 뭐 반도체나 2차 전지 공장을 대거 투자하면서 이번에는 오히려 미국이 한국에 좀 답례품을 주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뭐 이건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역이지만 만약에 좀 해당 조항이 우호적으로 바뀐다면 중국이 배제된 상태에서 철강에 대한 가격 협상권은 한국이 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시나리오는 미국의 열연 가격이 내려가면서 이에 비례해서 한국의 열연 가격이 미국의 열연 가격의 어떤 중간 지점까지 이제 오르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가격이 균형을 맞춰줘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철강 섹터를 좀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런 점을 중심축에 놓고 내가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건설사 비중이 높은 철근 기업인지 아니면
이 유통시장이 높은 기업인지, 그것도 아니라면 뭐 동국제강이나 현대제철처럼 이 두 자릿수 영업이익률이 나오는 이 현강 파트인지, 아니면 조금 추세가 꺾인 이 어떤 컬러 강판 쪽인지를 잘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그 하루하루를 사실 주가 등락폭을 보다 보니까는 우리의 좀 기분도 업사이드도 왔다 갔다 하는 건데, 근데 내가 명확한 포인트를 중심에 잡고 사실 이 섹터를 바라보면 아직까지는 조금 더 좋아질 구간이 많이 남아 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철강 섹터에 대해서 좀 간단히 살펴봤는데요. 이제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는데 감기 조심하시고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